오늘은 저답지 않게 갑자기 연애와 관련된 제 경험을 그냥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보고 들어오셨으면 아마 제가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남도 나를 사랑한다, 이런 걸로 생각하고 지금 제목을 짓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지었는지를 생각해 볼게요. 저도 그냥 일반적인 대학생들처럼 남자 대학생은 연애를 하고 싶어지는 분기점이 크게 두 번이 오는 것 같거든요. 첫째가 입학한 직후고요. 왜냐면 공부를 되게 수험생 때는 많이 하다가 들어가는 거니까 어찌됐든 10대 때 연애를 못 해본 학생들도 많고 뭐한 절반 이상은 안 한 상태로 입학을 하잖아요. 성인이 됐으니까 지금은 다르다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기도 하잖아요. 그런 모먼트가 있고, 두 번째가 그, 그 시점이에요. 복학한 시점. 복학한 시점에 나는 달라 하고 시도해보는, 이제 달라졌어. 그리고 복학을 하면 오랜만에 군대를 갔다가 온 경우니까 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취직인 것 같아요. 취직 때는 근데 좀 다른 게, 취직을 했어 안정적이야 자리가,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도 있고, 곧 슬슬 결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하는, 크게 이렇게 20대 이후로 세 가지 분기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특별히 더 열심히 찾게 되는 분기점이 저도 당연히 있었고. 근데 저가 그 세 번의 시기를 우연히 다 연애를 했는데, 했던 경험을 생각해 보면요, 제가 찾아다녀서 무언가가 잘 된 적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그리고 제가 그런 거를 찾아다닐 때는 역설적으로 저는 스스로를 막 존중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아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냥 내가 보기에도 내 외모가 별론데 이런 생각을 하던 시기도 있었고, 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저 사람이 나를, 내가 뭔가를 제안했을 때 아니면 뭘 하자고 하면 좋아할까? 하면 사실 잘 모르잖아요. 확인을 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하던 시기가 세 번 다 있었습니다. 세 번 다 그냥 사람의 시기의 변화에 따라서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걸 시도하면 보통 잘 안 됐거든요. 그냥 입학한 직후에도 그런 거를 떠올리고 있으면 뭔가 잘 되지 않아요. 나 스스로에 대한 그것도 없고. 근데 그런 거를 오히려 생각을 안 하고 있던 어떤 시점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냥 제 일상에 만족하고 즐기면서 살다 보면 까먹잖아요. 항상 부정적인 생각만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뭔가 인연이 찾아오거나 하기도 했었습니다. 복학 직후에도 그냥 제가 뭔가를,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나 스스로는 정작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나쁘게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찾아다니니까 전혀 뭔가 긍정적인 결과가 있지 않았어요. 이런저런 소개도 받고 자리도 나가보고 해도 아무런 그게 없어요. 다 흐지부지 되고. 근데 그러다가 흐지부지 되다가 에이 모르겠다 하고 다른 거를 막 즐기고 있었어요. 뭐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친구들 만나서 그냥 놀고, 그런 거를 즐기고 있다가 몇 달이 지나니까 갑자기 또 뭔가 되어 있어서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경험이 입학했을 때도 있고 복학했을 때도 있고 취직을 했을 때도 있었어요. 이런 거가 여러 번 반복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물론 제가 그냥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미숙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크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 근본적으로는
내가 나를 존중할 수 있어요. 뭐 내가 나를 사랑한다 이런 단어까지는 아니어도 그래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내 일상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을 할 때 오히려 주변 사람들도 저를 더 자연스럽게 봐줬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만남이나 뭐 일들도 더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남도 나를 사랑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특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불만족스럽고 하면 그 제 스스로 그런 자리를 갔을 때 뭔가 가식적인 행동이나 말이나 아니면 스스로 포장하려는 말을 하는 게 더 티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거를 잘하는 사람이 되게 드무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 아마 위화감을 느끼거나 어색함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당시에 만났던 분들이 분명히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더 뭐랄까 뇌를 빼고 그냥 하하호호 랄랄라 하면서 즐겁게 지낼 때 이 사람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냥 단순히 뭔가 뭐랄까 멋있게 꾸미고 잘 생겨 보이고 또는 이뻐 보이고 그런 시도들도 당연히 현실적으로 중요한데 우리가 그런 형태의 인간관계만 삶에 있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리고 내가 나 혼자서라도 잘 지내는 게 일단은 더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혼자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니까 한 살, 두 살 지나가면. 그래서 내가 나를 존중할 줄 알아야 남도 나를 존중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어, 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하는데 남을 존중할 수 있는 것도 멋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마음 속에는 약간의 어두운 면이 누구나 어느 정도 다 있지만 그런 좀 특히나 더 어두운 상황에서도 남에게 밝게 대하고 잘 대해주는 분들이 현실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그런 분들도 멋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 그런 사람들도 잘 지내야 뭔가 원만하게 세상이 돌아가잖아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를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영상을 맞춰보려고 하거든요. 내가 나를 대체 존중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하는가. 우선은 제가 그냥 효과를 보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어, 타인과 별로 비교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터넷에 뜨는 아니면 세상에 그냥 길을 걷다 보이는 무언가와 나를 비교하려는 생각 자체를 최대한 덜 해보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극단적으로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뭔가 그런 영상과 이미지로 이루어진 컨텐츠들을 최대한 피하고, 뭐 그런 자극적으로 아니면 인위적으로 편집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피하고요. 사람을, 어, 사람이 많은 지역에 살지 않는 겁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살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유 때문에. 저는 그게 제 인생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저 자신을 존중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너무 사람이 많고 시끄럽고 무언가가 빠르게 변하는 지역에 사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제 정신 건강에 영향을 저는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뭔가 미디어, 인위적이고 자극적인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는 것과 그런 지역에 살지 않는 것이 저에게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를 더 나아가서 이건 어느 순간 제가
25살에서 26살로 넘어가는 기점부터 하게 되는 그냥 생각이거든요.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사람과 사물의 대부분의 것들이 굉장히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거의 없고 누가 더 압도적으로 좋거나 나쁜 그런 개념조차도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행동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은 저렇구나, 나는 이렇구나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그 나이의 그 기점부터 상당히 쉬워졌어요. 그냥 저 사람은 저렇고, 그러니까 범죄나 타인한테 위해를 가하는 그런 것들만 좀 배제하면 상관없지 않나. 우리가 사실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에는 물론 실제로 좀 더 잘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잘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가 못난 사람이 되는 거는 사실 논리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실제로 그렇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저보다 뭐 일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잘생기고 그런 사람들 당연히 있죠, 이 세상에. 있는데 뭐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내가 불행해진다는 것 자체가 조금 원리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잘 뭐 어떻게든 살면 되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되는 거고, 그렇게 좀 습관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딱히 그거에 영향받을 필요는 없구나. 근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설계돼 있으니까 머리가 그런 거를 덜 봐야겠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에 집중하고 자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야를 이쪽에 몰입하고 집중해서 뭔가에 쓸 수 있으면 그 외부의 소음이나 외부에 있는 다른 것들이랑 비교할 시간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거에 노출될 시간도 줄어들고. 저는 영상을 보는 것보다 영상을 만드는 게 그런 행위 중에 하나예요. 만들 때는 어떻게 말해야 재밌지? 어떻게 말해야 사람들이 집중하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 영상을 더 재밌게 볼 수 있을까? 밥 먹을 때나 이동할 때나 잘 때나 이렇게 더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면 그런 비교를 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거를 만드는 하루에 짧으면 수십 분에서 길면 한두 시간 되는 그 시간이 그래서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로 저를 더 타인과의 비교를 줄이며 저를 저 자체로 바라보게 만드는 연습을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데에는 상당히 많은 뭐랄까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는 25, 6쯤에 그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하나로 짚을 수는 없지만 결국 제가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타인과의 비교로 스스로 고통스러워했던 시간 속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았고요. 저도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독서나 명상 같은 일반론적인 것들을 지나서 제 상황에 맞는 더 특수한 생각과 방법과 가치관들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물론 독서나 명상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시간들이 결합되어서 지금의 그런 노하우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그런 일반적인 것들이나 제가 하는 것들을 시도해 보셔서 스스로를 더, 결국 저는 사랑이나 존중이라는 말을 더 구체적으로 풀면 있는 그대로 본다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예를 들어 옛날에는 타인과 비교를 심하게 하면
나는 뭐 키가 작아서 별로야 뭐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죠.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을 가끔은 합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 하는 생각은 그냥 내 키는 172에서 3 정도구나. 그렇구나. 대충 내 나이대에서는 그렇게 크진 않구나. 그렇게 작지도 않구나. 그냥 그냥이구나. 뭐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지 뭐 그 정도구나. 72구나. 또는 뭐 이렇게 그냥 생겼구나. 나는 관악구에 살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사실적으로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내가 이래서 뭐 못났다, 이래서 잘났다라는 생각 자체를 솔직히 어느 순간부터 아예 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어쩌다 보니까 뭐 이런 일을 하다가 그만둬 버렸네? 저런 일을 하게 되어 버렸네? 저런 사람을 만나서 뭐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구나 정도로 관조하듯이 바라보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나를 조금 더 존중하는 것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독서를 많이 한다거나 운동을 많이 한다거나 명상을 많이 한다거나 그런 일반론적인 방법들 중에 하는 거는 사실 없어요. 종교도 없고 저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만약에 시험 삼아 해보신다면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가 몰입하는 하나의 행위를 하나 소개하고 마무리를 드리면요. 제 채널에도 이미 올라가 있는데 저는 팀원이 공모전에 나갔었고 채널에 올라간 것들로 말씀드리면 교육봉사를 최근에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결국 그 행위들이 저를 몰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들의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에게 그런 집중을 하게 만들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심지어는 가끔 사실 팀원이 공모전은 낙선했습니다. 뭐 결과가 나온 건 없고요. 근데 그런 것 자체를 고민하는 과정 자체로도 즐겁지만 일정 확률로 발생하는 결과가 좋을 때 남이 나를 인정해주거나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해줄 때 또다시 더 원동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저를 저 자신으로 바라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게 왜 도움이 되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에게 적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아를 버리고 타를 돕는 데 기여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제 자아를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돕는다는 것 자체가 제 자아를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조금 더 빼는 시간이거든요. 뭐 타인을 돕는 행위의 종류나 방식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오롯이 타인에 집중해서 그 봉사하는 시간이 자아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만드는데 분명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영상이 굉장히 길어졌지만 이 모든 내용들이 저에게 너무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방식이 작동하면 뭐 그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수많은 각자만의 방식이 사람마다 있을 테니까요.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시간의 비중이 삶에서 더 늘어나시길 바랍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